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쿠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거 보통 집이 아니에요.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쿠쿠님. 아, 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쿠쿠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시들모에 오신 이유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집에서 사셨어요? 아, 네, 근데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많다면 많고, 그리고 또 적다면 적은 나이이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돌비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주의십니다. 쿠쿠죠.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불과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카테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귀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야. 범죄자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이 한 이야기에 이 세 가지 모든 게 다 종합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다 보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15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얼떨결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집 기준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아무래도 그보단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뭐 이사를 하고 나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중학생이기도 했다 보니까 다른 중학생들과 다를 거 없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그리고 학원 다니는 친구도 학원 다니는 것처럼 학원도 다니고 그게 전부였어요, 저한테는. 네. 가끔 뭐 친구들 만나서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근데 쓸데없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귀신을 본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걸 한 번 더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사간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6층이었는데 이사를 갔던 데가 주상 복합으로 되어 있는 6층짜리 작은 빌딩 건물이었고요. 6층에만 유일하게 저희 집 가정집 딱 한 가구만 살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5층부터 2층까지는 전부 다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음식점이 있는 곳 그리고 2층부터가 사무실, 6층이 딱 한 가구 살고 있는 저희 집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기도 했고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옥탑방 같은 거 이렇게 탁 열면은 탁상이 있고 약간 그런 옥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집 가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문제는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3개월 뒤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제가 이제 3개월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당시에 외할머니께서 암 판정 받으셨다 보니까 받으신 지 3개월째 되시던 시기였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사간 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당시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요새는 아무래도 좀 많이 발전을 했다 보니까 소리가 좀 덜 들리기는 하다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던 그 빌딩 자체가 좀 오래된 건물이기도 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기계 돌아가는 소리처럼 웅웅 소리가 좀 잘 들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웅웅 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듣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중학생 때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하다가 혼도 나고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걸 혼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소리로 제가 몇 층인지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웅웅 소리로 이거 엘리베이터 몇 층에서 섰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야. 하도 그걸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사실 혼나기 싫어서 그랬던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말에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신 상태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 계셨던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막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누가 오는 건가 싶어서 컴퓨터를 끌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리 끌 채비를.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추길래 오셨나 보다 하고 컴퓨터를 딱 껐죠. 근데 아마 돌비님도 그러실 거고 시청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당연히 본인 집이면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다던가 맞죠. 그게 아니면은 열쇠로 문을 여는 형식이랑 열쇠를 따고 문을 열고 들어오겠죠, 가족이라면. 근데 분명 누군가가 내린 것 같기는 한데 비밀번호를 치고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밀번호 치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문 사진 하나 보내드렸을 텐데 그 문이 그때 당시에 저희 집 현관문이랑 똑같은 문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내드린 건데 그 문 가운데가 현관문이라고 치면 그 양쪽에 보면 혹시 유리 보이세요? 보이네요. 근데 그 유리가 사진으로만 봤을 땐 되게 얇아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은 그보다 조금 더 두툼한 통유리로 되어 있던 유리예요. 그리고 쇠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얼기설기 되어 있고 거기에 유리가 이렇게 껴져 있는 형식이었는데 네. 밖에서 그 유리를 통해서 보면은 정면만 비춰지다 보니까 저희 집 주방을 볼 수가 있는 형태고 집 안에서 밖을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집 6층이라 그랬잖아요. 7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까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안에서 봤을 땐 정면에 누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중년의 아주머니하고 그 옆에 초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적으면 초등학생, 많으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왜 왔지?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 올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차피 뭐 문을 두들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를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는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말아라. 아니면은 너무 무서우면 없는 척 해라. 엄마한테 약간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다 보니까 그냥 배를 누르니까 당연히 그냥 없는 척을 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아래층에서 왔는데 잠깐 문 좀 열어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없는 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걸 안다는 듯이 아래층에서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가 무슨 소리를 냈나? 나 분명 아무 소리 안 냈는데 하면서. 근데 아무 소리를 안 내고 있던 지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문고리를 이렇게 잡아 채시면 문을 이렇게 당기면서 문 열어 문 열어 하면서 소리를 갑자기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문 열라고 자꾸 소리를 친다. 빨리 좀 와달라고. 근데 당시 엄마가 또 오고 있던 상황이셔서 다행히도.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한 10분이면 온대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갔나? 이러고 제가 원래 통유리를 봤을 때 약간 대놓고 보기는 했는데 그때는 대놓고 보진 않고 살짝 숨어서 보니까 철물점에서 파는 쇠사슬 아세요? 쇠사슬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그냥. 그래서 흠칫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장면이 너무 기괴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아줌마를 그냥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제스처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일단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를. 그리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라도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계시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아직까지 서 있고 쇠사슬 들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애도 같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엄마가 거의 다 왔다. 주차만 하면 끝난다 하시고 올라왔는데
다행히 마주치시는 않은 것 같아요. 올라오셨을 때 이제 엄마가 문 앞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그 뒤로도 그분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도 한번 찾아오세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찾아오니까 동일 인물이 찾아오는 건데, 근데 그분은 대뜸 그래요. 문 열어. 근데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현관문 옆에 유리문 보는 약간 습관이 돼서 아는 사람이더라도 혹시나 해서 보는 습관이 들여져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칼을 들고 문을 열라고 한다던가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 집에 살면서. 그리고 나서 몇 번 찾아오신 뒤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당분간 네. 또 안 오시더라고요. 안 찾아오시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학생이고 학교를 가고 여느 때처럼 학교를 갔다가 학교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빌딩이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 뒷문은 약간 작은 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하고 오는 길에 뒷문이 더 가깝다 보니까 뒷문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다가 열린 버튼 누군가 밖에 누르면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렇게 문이 열렸는데 정말 특이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할아버지들이 쓰고 다니시는 빵모자라고 해야 될지 예. 중절모라고 해야 될지 그런 모자인데 그 모자가 하얀색이었고 그리고 위에 옷도 하얀색이었고 바지도 하얀색 심지어 신발도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얀색인 거예요. 오. 그런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승주를 누르고 올라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렸어요. 근데 뒤에서 팔을 잡는 거예요. 팔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이게 사람이 막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장면이 있으면 뿌리친다던가 이런 게 되겠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소리조차 안 나와요. 놀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소리조차 못 지르고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네.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냐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계신다라고 하니까 저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오. 어떻게 다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상상 이상으로 당하게 돼요. 거기서. 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남자 알몸을 못 봐요. 아이고. 지금도 못 봐요. 남자 알몸은. 그래서 군대도 중간에 나오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협박을 당하고 말설하면 죽이겠다. 너의 가족도 다 죽이겠다. 그리고 제 얼굴 사진도 찍고 제 알몸 사진도 찍고 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집에 와서 정말 놀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울면서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 일단 신고가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돼요. 인상착의는 어땠고 키는 어땠고 생긴 건 어땠고 근데 너무 놀란 나머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예. 인상착의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올 하얀색이라 했잖아요. 그거 하나는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특이한 게 딱 하나 있었다. 얼굴 인상착의 이런 건 전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제대로 딱 하나 기억나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다. 이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난 뒤에 경찰분들께서 저희 집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사무실이니까 CCTV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가정층이니까 당연히 CCTV가 없는데 5층부터 2층까지 CCTV가 있다 보니까 그 CCTV를 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뒤 몇 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용의자를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경찰서 방문하시는 일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의자는 말 그대로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용의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은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가 있는 방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경찰서 방이 있는데 저는 그 방에서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경찰관이 물어봐요 저한테. 혹시 범인이냐? 용의자 같아서 잡았는데 혹시 범인이 맞냐?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근데 저 사람이 날 죽이겠다. 협박을 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얼굴 노출돼도 되냐? 근데 이게 거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노려보는 듯
못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연히 내 얼굴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 방에서는 이쪽 얼굴이 안 보이니까 걱정 말고 확인해라 하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맞았고, 맞은 김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핸드폰으로 제 얼굴 사진과 제 알몸 사진 찍혀있다. 숙제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 경찰관님들께서 아무래도 용의자로 잡은 거고 핸드폰이랑 확인을 안 하셨으니까, 범인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알겠다, 확인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네. 그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여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님께서 이제 막 핸드폰을 보시는데 그러한 사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제 사진 제가 직접 지우던가 아니면 경찰관님이 보여주시면서 제 눈앞에서 지운 거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한 사진들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경찰관님 직업상 도리가 있다 보니까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안쓰러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지우라고까지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막 찾았어요. 제 사진을 찾고 삭제를 했어요. 근데 찾는 와중에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아이 있죠. 예?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뭐? 그 핸드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여자아이 봤다. 그래서 경찰관님들도 당연히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이니까 피해자니까 어떻게 아냐. 예. 이게 되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집에 자꾸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중년 아주머니가 오실 때 같이 따라오던 애기였는데 그냥 따라왔었다. 그 정도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CTV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보셨나봐요. 그 중년의 아주머니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맞냐고. 그래서 맞다. 근데 CCTV에는 그 아줌마만 찍힌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 애기도 같이 왔다고 제가 경찰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CCTV에는 아주머니만 찍혀있던 상황이었고 애기가 어디 있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님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애기가 진짜 어디 있는지, 진짜 본 게 맞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주머니가 따라왔을 때 그 애기 인상착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머니도 경찰관님들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인상착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나중 돼서 제가 참고인으로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기는 2년 전에 하늘의 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 전이면 제가 이사를 가기도 한참 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찌어찌 그 아이를 보게 돼서 인상착의를 말해주게 된 거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그 여자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실마리가 풀렸던 게 뭐냐면, 이 집에 찾아왔던 이유가 저희가 입주하기 전 세입자가 범죄자였던 거예요. 헐.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좀 의문 드실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몰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본 건데, 네. 집주인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되게 친절했대요. 그리고 되게 세심한 사람이었대요. 세심하고 친절하고 주변 사람도 되게 잘 해줬대요.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입자님도 나가신 이유가 누군가 찾아와서인데, 전 세입자님이 막 집에 누가 자꾸 찾아오네, 칼 들고 찾아온다, 흉기 들고 찾아온다면 솔직히 저희는 입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그걸 알고도 입주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그걸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입주를 안 할까봐. 그래서 그 말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집이 좋다, 집이 넓다, 흔히들 하는 말, 그런 말만 해주고 저는 그 말만 믿고 들어간 건데,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일전에는 이제 뭐 성폭행을 당했네, 뭐 했네 이런 얘기는 주변 정말 친한 친구 2명만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지만은 20대 초반까지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었어요. 군대에서도 겨우 보급관님한테 겨우 이야기를 꺼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네. 그때 당시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편하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조심하실 수 있으면 정말 조심하시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보를 드렸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있다고 하면, 아주머니는 그렇다 치는데
아저씨도 찾아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서 좀 풀고 싶어요. 그 아저씨는 뭐였을까 싶기도 하고. 야, 이거는 뭐 범죄자도 껴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들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이 있는 거죠, 그 집에. 네, 아무래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지 않았을까. 진짜 보통 집이 아니네요, 확실히. 잡혔던 범죄자 같은 경우도 초범은 아니었고 네. 90년대에 한번 범죄 이력이 있는, 그러니까 전과 5범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전과 아니에요, 5범. 그거. 네, 전과 5범이었는데 수배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네. 못 잡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CCTV랑 제가 인상착의 특이점 뭐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돼서 잡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잡게 되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요. 근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악귀놈은 어떻게 네. 처벌이 되었다 뭐 이런 거는 못 들으셨던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형량으로 10년? 예. 근데 지금은 출소를 했어요. 아쉽게도. 예. 2008년도에 일이 있었으니까 2018년도잖아요. 그러네요. 18년도에 나왔겠네. 저 18년도엔 출소를 했겠죠. 사람 같지도 않네요, 진짜로. 와, 10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짧은 이야기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맞죠. 이 이야기는 주어가 없지만 무언가에 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는 없는데 사람에 홀릴 수 있다는 걸 경험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 뭔가에는 홀린 것 같은데 네. 그게 귀신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그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2명이 같이 홀린 사람이 더 있어요. 같이 홀렸던 사람은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던 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동생, 여동생 함께 같이 있었던 일인데 제가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드라이브 명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으면 드라이브도 다니고 바람도 쐬러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러면서 알아본 곳이 북악스카이웨이라는 곳이에요. 드라이브 정말, 코스로 유명하죠, 거기가. 고갯길 명소. 있고. 네, 맞아요. 네. 명소이다 보니까 많이 유명한 곳이긴 한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무래도 야경이면은 낮에 보는 것보다 당연히 밤에 보는 게 예쁘잖아요. 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그때 당시 11시 반,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때 가야지만 주차비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차를 몰고 북악스카이웨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북악스카이웨이가 그때 처음을 간 건 아니에요. 정말 네. 많이 갔어요, 북악스카이웨이를.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제가 알려주고 있던 찰나이다 보니까 더더욱 길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뭐 좌회전을 해야 된다, 우회전을 해야 된다, 직진을 해야 된다,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라 뭐 이런 네. 것도 세세하게 알려줘야 되던 상황이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이 길 저 길 다 이제 가면서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 코스, B 코스라고 나눌게요. A 코스는 터널을 지나치지 않고 가는 코스고 B 코스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하나 지나쳐서 가야 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B 코스가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더 돌아서 가자. 이게 예. 바람 좀 쐴 겸 돌아서 가자 해서 알겠다 그러면은 B코스로 가자 해서 B코스로 가게 돼요. 근데 그날 여동생도 같이 태워서 같이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여동생은 북악스카이웨이라는 곳에 처음 가는 거였고 저랑 여자친구만 이제 자주 갔다 보니까 여동생도 뒤에서 막 방방 뛰면서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놀고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터널을 하나 지나쳐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또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저랑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얘도 저도 서로 눈이 탁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던 걸 딱 멈추고 서로 동시에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 근데 터널 지나지 않았어? 뭐야? 그러니까 얘랑 저랑 동시에 정말 동시에 똑같이 말했어. 우리 터널 지나지 않았어? 딱 이 말을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동시에 말했어요.
그 말을 뒤로 터널 아까 지났잖아. 전 이랬고 얘도 하는 말이 그러니까 터널 지났잖아. 근데 왜 또 지나? 이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이야기가. 안 되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자친구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을 그때 찍고 갔어요. 일부러. 근데 운행을 하다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재탐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 안내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안내된 내용은 없었어요. 안내를 받은 것도 없었고 근데 터널을 그냥 2개를 지나치고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건 뭐였냐면 가면서 연달아 시동이 꺼져요. 연달아 시동이 꺼지고 뭐 노래를 듣다가 라디오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네.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운행 중에.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지나고 나서.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주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무섭긴 한데 돌아가 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터널을 1번 지나치고 2번 지나치면 터널이 2개가 있는 게 맞는 거고 1번만 지나치면 이상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일단 전 가고 싶은데 제 여자친구는 무서워하니까 나는 지금 한번 돌아가 볼 생각이다. 넌 어때? 근데 곧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예. 근데 뒤에 동생도 하는 말이 뒤에 동생 아무것도 모른다 했잖아요. 동생이 하는 말은 언니 오빠인데 우리 터널 2개 지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동생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터널은 2개 지나친 거는 셋 다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럼 그냥 가보자. 혹시라도 뭔 일이 있겠냐. 네.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갔어요. 다시 차를 돌려서. 그리고 터널을 하나 지나게 돼요. 그러면은 다음 터널을 하나 더 지나야지만 저희 이야기가 맞는 거잖아요. 네. 터널이 없어요. 예. 그게 그대로 지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얘도 저도 동생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예. 터널 분명 2개를 지났는데 불과 그 5분 사이에 터널이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 터널이. 여자친구 울고 동생도 울고 저는 일단 벙쪄가지고 갓길에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담배를 피면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터널 2개를 지나고 나서 가다가 바로 차를 돌렸다 그랬잖아요. 네. 꺾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에서만 온 거였어요. 그냥 꺾었으면은 다른 데로 틀어졌으니까 말이 되겠지만 다른 데 꺾는 데 없이 유턴만 해가지고 다시 직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터널이. 근데 저도 너무 무서운데 얘네가 막 소리 지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진정해라. 일단 진정하고 일단 가자 집에. 그래서 집에 가고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북악스퀘이를 가지 않아요. 잠깐만. 그러면 불박은 확인해봤어요? 블랙박스 확인해봤죠. 예. 블랙박스 확인해봤는데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었고 돌아올 때도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랙박스는 정직하게 찍혀 있는 거죠? 네, 그쵸.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경우도 있네요, 확실히. 근데 그것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겪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만 겪었으면은 뭐 이런 거 갖고 제보를 하고 하냐 할 텐데 네. 물론 지금은 그 여자친구분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아이고. 이게 정말 옆에 만약에 아직까지 만나고 있더라면은 옆에 정말 증인이 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럴 만한 일이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또 같이 홀리기도 했고 쉬운 경험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쿠쿠님 저한테 처음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잘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한테 되게 무서운 일이기는 하다만 네네. 이게 이제 시청자님들한테는 이게 무섭나 싶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진짜로 너무 섬뜩하면서 또 한 가지가 좀 놀라웠던 거는 쿠쿠님께서 이거는 보통 용기를 내신 게 아닌 사연이겠구나 라는 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그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상처기도 하고 트라우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또 대단하신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 같지 않은 그 양반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이죠. 지금 뭐 그쵸.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겠지만 참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죠? 아무래도 그쵸. 그러한 일이 이제 주변에서도 있으면 안 되기는 하지만은 네. 일단 요즘에 사실 뉴스만 봐도 이게 지금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쿠쿠님께서 그때 홀로 그렇게 당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뭐 제가 감히 공감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도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쵸. 뭐 말씀은 안 그쵸. 네. 하시겠지만 저는 있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쿠쿠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단순 귀신이나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시들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용기 많이 내주신 거고 여러분들도 댓글 너무 공격적으로 남기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